자, 우선 1번. 가가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실천윤리. 나는 그 말이 무엇인가 의미한다 했으니까 메타.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거 쉬웠고. 2번. 누구의 이거? 칼뱅이야. 직업 소명설 칼뱅. 자, 1번이 무슨 말이냐면 직업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구원을 확증하는 필요 조건이다 했는데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구원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2번은 무슨 말이냐면 직업 노동과 삶의 실천이 독립적이지 않다니 연결돼 있다는 거지. 연관돼 있다 그죠. 여러분 4번이 틀린 이유는요. 금욕은 맞는데 무소유 아니에요. 부축적 허용했잖아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비문학 문제니까 패스하고 4번 어려웠다. 이거 진짜 어려웠다. 근데 여기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일단 갑이 칸트고 을이 갈퉁인데요. 원투적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시민적 정체로서의 공화 정체가 도출된다. 그 말부터 갈게요. 우선 원투적 계약이라는 게 거의 사회계약을 말해요, 여러분. 원투적 입장 말고 사회계약. 그러면 칸트는 국제관계를 어떻게 봤냐면 사회계약설의 자연상태랑 똑같이 봤어요. 즉 무정부상 그 홉스가 말하는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약간 현실주의 입장 있지? 그렇게 봤어. 그러니까 만만투 상태로 본 거야. 국제관계를. 그러면 그 국제관계에서의 그런 전쟁 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계약을 맺고 연맹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야. 연맹을 만드는 게 먼저냐? 국제법이 먼저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연맹이 먼저입니다. 연맹이 먼저예요. 그 연맹을 만들고 그 연맹에서 국제법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국제법은 연방체제에 기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국제법은 연방체제에 기초한다. 즉 연맹이 먼저 그러니까 이런 거 얘들아. 국제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미 했어. 너는 봐봐. 국가 만드는 법 얘기해줄게. 봐봐. 국가 만들 때 국가를 먼저 만드니 법을 먼저 만드니. 사회계약서에서. 그렇지. 국가를 먼저 만들고 국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입법권에 따라 법을 만들거든. 똑같아. 여기서 말하는 평화연맹은 국가랑 똑같거든. 그럼 사회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연맹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연맹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연맹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진 거야. 이투답지 않게 잘 냈어 이거. 니은 그래서 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죠. 공화정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맹 만들고 그 연맹에 따라서 국제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갈퉁이니까 모든 장애물 제거 맞고요. 자, 폭력이 합법화와 달리 평화의 합법화는 실현 가능하다. 이게 왜 틀렸냐면요, 여러분. 폭력이 합법화라는 게 뭐냐면요. 네, 그런 거 알지?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뭐한다? 정당화시키잖아. 그 정당화에 합법도 들어가.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4명을 두는 거 폭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짐승입니까? 일부 일처가 맞는 거 아니에요? 갈등해 볼 때는 일부 4처도 폭력이에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랍 국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합법화돼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근대화되기 전에 법적으로 12명까지 됐어요. 미친 애들이야 저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리을 틀린 거예요. 달리가 틀렸어요. 폭력도 합법화가 됩니다. 그 다음 5번 롤스와 싱어. 진정한 다수의 의사에 따른 법에는 복종해야 함을 그랬는데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싱어가 이런 말을 해요. 일단 이건 롤스가 한 말이 아니고요. 싱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수결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진정한 다수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법에 불복종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 이거를 약간 막 이리저리 비꼰 거예요. 두 번째, 불복종 행위에 따른 결과는 고려하지만 여러분 둘 다 고려합니다. 왜? 그게 성공 가능성에 대한 고려예요. 세 번째, 평등한 제한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만이 그랬는데 평등한 제한 원칙 또는 기회균등의 원칙. 다만 차등의 원칙은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4번 여러분 요 4번 답은 바로 수능에서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잖니. 그지? 그래서 싱어는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도 불복종의 대상일 수 있다. 넘기지 말고 이거 생각해 볼게.
그럼 싱어에게 불복종의 대상은 뭐야 도대체? 법, 정책, 권위, 뭐 이거 지금 심지어 다수의 정의가도 된다면 거꾸로 생각해야 돼. 안 되는 게 없다. 얘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회 기본 구조도 부당하면 불복종할 수 있다. 다만 싱어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게 헌법하고 체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험지에 내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시험지에 사회 기본 구조도 불복종에 대해서 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그러셔야 돼요. 좀 다르죠. 체제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제도 돼. 싱어 입장에서 여러분 싱어는요 질서정연한 사회, 고통받는 사회, 무법국가 개념이 없어요. 없어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싱어는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어떤 것도 잘못될 수 있다. 따라서 그냥 싱어는 시험지 나오면 대상에 제한이 없다로 가세요. 대상에 제한이 없다. 만약에 진짜 막말로 헌법이 나왔다. 그건 추론의 영역이긴 하지만 헌법도 된다 가셔야 돼요. 얜 불가침의 영역이 없어요. 불가침의 영역이 있는 거는 롤스예요. 롤스 몇 가지 있어요? 4개. 체제, 헌법, 다수의 정의관, 정의 원칙. 그지? 근데 싱어는 없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갈게요. 에리 프롬. 이건 뭐 패스. 7번 누굽니까 이분? 요나스입니다. 여러분 7번은 요나스예요.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 포함되는 것인가? 그렇죠. 아직 존재하지 않은 존재도 되고요. 자, 요나스의 1차 책임, 2차 책임 기억나세요 혹시? 요나스의 1차 책임이 헷갈리세요? 여러분 1차 책임이 미래 세대 존속. 2차 책임이 미래 세대 삶의 질. 자연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얘가 말하는 1차, 2차에는 자연은 빠져 있어요. 미래 세대는 존속하여야 한다. 2차 책임 미래 세대 삶의 질을 보장해야 된다. 5번이 틀린 이유는 아님이 안 돼요. 과거에 행해진 것, 미래에 행위 되어야 할 것 다 책임져라. 오케이. 그 다음 8번은요. 이거 관용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칼 포퍼예요. 근데 포퍼 이름 모르셔도 돼요. 9번 가자. 어려웠다. 9번. 신의 섭리 누구니 2번? 그렇습니다. 아퀴나스입니다.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퀴나스는 이거 생각하실 때 아퀴나스는요. 고대 그리스의 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누굴까?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난 목적론적 세계관 있잖아요. 식물은 동물 위에 동물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근데 이런 질문이 아퀴나스. 누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퀴나스가 그렇지.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자, 모든 생명체는 생존, 성장, 발전, 번식, 테일러. 돼지, 레오폴드. 자, 기억. 생명체가 가진 가치는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야, 요새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오면 실제 수능 나온다. 이거 나온다. 봐봐. 자, 생명체가 가진 가치는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여러분 보시면 일단 이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인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가치. 그렇지.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 그 뜻이야, 그 뜻. 그럼 여러분 공식적으로 본래적 가치, 내적 가치를 말한 세 분. 칸트, 레건, 테일러. 이렇게 셋이야. 칸트, 레건, 테일러 이렇게 셋이야. 이렇게 셋. 이렇게 셋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시험에 칸트, 레건, 싱어, 테일러가 나왔어. 그럼 뭘 묻겠다는 거야? 싱어 내적 가치 안 된다는 거. 그렇지. 그지? 자, 그 다음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나왔어. 레오폴드 내적 가치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지금 봐봐.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레오폴드 안 돼. 왜냐하면 레오폴드의 경제적 관점, 심미적 관점, 윤리적 관점은 철저하게 인간의 가치 평가예요. 근데 그건 공동체에 대한 가치 판단 아니에요? 응? 그거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가치 판단 아니에요? 응. 이거는 생명체가 가치. 생명체? 그럼 걔네는 본래적 가치가 없고 존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가치는 아예 없어요. 레오폴드에게 저 무생물과 개별 생명체는 가치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이에요. 존속할 권리. 그 자리에서 존속할 권리. 자, 그럼 그다음 아퀴나스는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지가 않겠죠. 따라서 여러분 기억은 누구랑 누구의 공통점이 되냐면 갑과 병, 즉 아퀴나스와 레오폴드의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아퀴나스와 레오폴드 사이로. 두 번째, 생명 공동체 자체는 목적적 가치를 지니며 인간의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 말은 목적적 가치라는 말은 쓸 수 있지. 아까 내적 가치는 못 써도. 왜냐하면 여러분 목적적 가치라는 얘기는요. 직접적 고려 대상. 그 얘기예요. 직접적 의무, 직접적 고려. 따라서 레오폴드에게 생명 공동체 자체는 목적적 가치를 갖죠. 그리고 인간의 이용 대상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얘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테일러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 자체는 목적적 가치를 갖지 못해요. 테일러가 보는 생명 공동체, 즉 생태계는 어떤 의미냐면은 개별 생명체 서식 환경에 불과해요. 오케이? 따라서 그 자체로 목적적 가치를 갖지는 않습니다. 디귿, 동물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 이거 아퀴나스만 됩니다. 선생님 테일러도 생존, 성장, 발전, 번식 그걸 나름의 목적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나름의 목적은 동물만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건 식물도 갖잖아요. 인간, 동물, 식물이 다 갖죠. 그럼 나름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아퀴나스만 된다고 보셔야 돼요. 나름 포인트. 애매하게 낸 거지. 그러니까 일단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퀴나스랑 테일러 공통점. 아퀴나스도 있다고. 인간 중심주의. 너 아까 얘기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대로 갖고 온 게 아퀴나스. 그래서 목적론적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를 플러스 시키는 거야. 나름의 때문에 아퀴나스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동물 나름의 목적 그러면 식물과 다른 그래 그런 거잖아. 식물과 다른 동물 나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물론 수능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셔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 문제 지금 아퀴나스를 빼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 문장이야말로 아퀴나스한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테일러는 아리랑 관련이 있는 얘예요? 없습니다. 그냥 목적론만 똑같아요. 목적론만. 테일러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인데 그거는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냥 모든 생명체가 갖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갖는 목적인 거예요. 이건 아퀴나스랑 아리스토텔레스 만드는. 그렇게 봐야죠. 근데 만약에 나름 빼고 그냥 동물도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세 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테일러. 그 아리랑 아퀴 입장에서는 식물도 식물 나름의 목적. 그렇죠. 인간 나름.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나름이란 말을 개별적이라고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은 각자 개별적인 목적을 가진 거예요. 예를 들면 돌도 다 똑같이 돌이 아니야. 무생물도 목적을 간다 그랬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를 들면 이 돌은 대리석이야. 그럼 이거는 대문으로 쓸 거야. 저 돌은 화강암이야. 저 돌은 마루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있는 거야. 똑같은 나무라도 휘어진 나무는 활로 쓸 거고 꼿꼿한 나무는 뭐 마루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레오폴드는 동물은 목적이 없어요? 나름의 목적이요? 없어요. 너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세계의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뜻이야. 한투도 없어요. 목적적 존재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건 달라요. 달라요. 현수야, 넌 뭔데 목적이? 없잖아. 그지? 우리 없어요.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의 목적은 동물이고 동물의 목적이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이 목적이에요? 지금 대학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또 그거는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목적이 없이 태어났고 목적을 만들어간다 그랬죠.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그 목적론적 세계관은 진짜 원래는 크게 나누면 아리스토텔레스랑 테일러. 아리스토텔레스 그대로 가져간 게 아퀴나스니까 아퀴나스도 부록으로 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론적 존재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건 달라요. 목적론적 존재라는 것은 그 존재가 단지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건 싹 다.
10번. 아유, 어려웠네, 이것도. 미친 것 같아. 근데 이게 이투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투수가 매년 사임이나 도표 하나, 생윤에서 킬러 하나씩 맞춰. 그게 무시하면 안 돼. 자, 갑, 롤스, 을, 노지, 기억. 모든 사회적 가치들의 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잘 만들었다. 얘들아, 이게 2023년 수능 문제였지 않니? 어떤 때 평등하게 분배하니?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 아니. 뭐였죠?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렇지. 그걸 조금 원칙으로 말하면. 소수자에게. 그러니까 그거 원칙으로 말하면. 차등의 원칙. 그래, 얘들아. 차등의 원칙하고 이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평등하게 분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왜죠? 왜냐고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불평등이 허용되는 조건이거든요. 불평등이 허용되는 조건. 자, 다시요. 롤스. 제 1원칙은 평등이에요, 불평등이에요? 평등이에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는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1원칙은 평등이에요. 2원칙은 오히려 불평등에 대한 거예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는 불평등이 허용된다. 첫째, 기회균등. 두 번째, 차등. 그치? 그래서 23년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 모두에게를, 정수가 말한 것처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평등하게 분배하라가 수능 답이었어. 지금 그 문제 낸 거야. 이 평등이랑 균등이랑 다르죠? 네? 달라요. 의미는 맞는데 균등한 분배라고는 안 내요. 균등한 분배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근데 평등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형적 평등, 실적 평등. 이거 그냥 포함해서 넓게 평등한 분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등한 분배는 어쨌든 사실 의미는 똑같이. 이건 이렇게 생각해. 균등이냐가 아니라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얘기라고. 불평등이 허용되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차라리 평등하게 분배하라. 왜? 이게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불평등이 허용되는 조건에 평등한 자의 원칙은 어때? 그건 안 지켜도 될까? 그렇지. 그건 기본적인 전제야. 1원칙이 안 되면 2원칙으로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불평등이 허용되는 조건 저거 두 가지지만 거기다 모두 넣을 수 있어? 그렇지. 평등한 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도 넣어야 돼. 그럼 자동으로 2번도 충족이 안 돼. 그렇지. 1번 안 하면 일로 내려오지도 못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평등한 자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야. 그치? 자, 니은. 모든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 그럴듯합니다만 여러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분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역사적 취득과 그렇지, 비정형적 분배, 비정형적 이전. 따라서 역사적인 취득만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취득과 비정형적 이전이 합쳐져야 돼요. 즉 역사적이지만 정형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은요. 디귿은 이 문장을 좀 알아두실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노직이 한 말이에요. 이거 노직의 책에서 번역본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문장이 어색해졌는데 이 내용을 분석해 드릴게요. 정의의 종국 결과 원리가 뭐냐면요. 결과를 중시하는, 정의의 원칙에서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어떤 게 결과를 중시하죠? 무슨 주의? 빙고, 공리주의. 공리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의 원리는 타인에 대한 부분적 소유권을 가져온다. 여러분, 부분적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타인의 소유권을 빼앗아 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공리주의는 타인의 이익을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냐면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똑같이 빵을 나눠줘야 되는데 카리나는 빵을 안 좋아해. 카리나는 배는 고프지만 빵을 안 좋아해. 윈터는 빵순이야. 윈터 너무너무 먹고 싶어해. 그러면 빵을 많이 먹고 싶어하는 윈터가 2개를 먹는 게 카리나에게 1개를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카리나가 가진 빵을 뺏어다가 민정이에게 줄 수 있다. 그게 이거야. 그 다음 리을.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제한될 수 없다는데 여러분, 자 롤스 입장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제 1원칙이에요. 평등한 자의 원칙. 언제 제한돼요?
충돌할 때, 빙고 충돌할 때. 그 다음에 노직의 입장에서는 해약 금지, 타인에게 해약을 주지 않는 상태면 돼요. 따라서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없어요. 둘 다 없어요, 둘 다. 그러면 디귿은 노직이 이 정의의 종국 결과 원리에 따라서 응. 빼앗아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리주의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노직도 결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절차, 순수 절차성이야, 노직도. 그래서 이거 지금 결과를 비판하는 거야.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갑이 누구고? 에피쿠로스, 을이 플라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4번이 어려운 선지였어요. 4번이. 그죠? 4번 동안을 치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일단 5번을 봤어야지.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수능에 나왔던 선지야. 그치? 4번은 뭔가요? 아, 이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플라톤은요. 일단 육체적인 것에 몰두했던 영혼은 이거 예를 들면 그 센가치로에 나오는 엄마 아빠.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막 신을 위해 차린 음식을 막 먹잖아. 그치? 그러다 어떻게 돼? 그 얘기예요. 동물과 똑같은 습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은 다음 세계는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그 습성을 가진 동물, 즉 돼지로 태어난대요. 이거 센가치로 엄마 아빠 얘기예요. 따라서 육체적인 것에 몰두했던 영혼은 사회 이데아 세계로 갈 수가 그렇죠.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돼지로 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데아는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영혼만 그럼요. 돼지는 이데아에 없어요. 그럼 어디? 아니, 돼지의 영혼이 이데아로 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그치? 돼지가 이데아로 가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플라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동물의 영혼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저급하게 산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12번 볼게요. 갑은 유교, 을이 도가. 패스. 자, 13번 누구예요? 여러분 종교 간의 관용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퀸. 우리 작년에 시험지 풀 때 니네 퀸 막 고민했잖아. 퀸이에요, 한스 퀸. 자, 14번 어렵다. 14번. 오케이. 자, 갑이 홉스, 을이 루소인 건 알았어요. 리을부터 갈게요. 사회계약의 주체만이 법을 제정할 권리를 갖는가? 맞죠? 왜? 그게 일반이잖아요. 자, 디귿. 와우.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지닌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가? 여러분, 홉스는 자연 상태 소유권이 아예 없어요. 소유권 언제 생깁니까? 국가 수립 이후에 법으로 제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국가 수립 이후에 법으로 제정한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니은 가볼게요. 절대 권력을 갖는 통치자의 존재와 인민의 자유는 양립할 수 있는가? 아, 여러분 이거 쌤 근데 루소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루소 그 통치자 앞에 붙는 수식어 절대 권력을 갖는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루소가 통치자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아니요. 절대 권력은 내가 갖죠, 국민들이. 하지만 통치자는 주엽이라고 그랬잖아. 대리인. 그치, 대리인. 통치자는 여러분 정부의 수장을 말하는 거예요. 정부의 수장. 그게 군주일 수도 있어요. 루소 문제인데 군주 나온다고 당하시면 안 돼요. 군주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고 총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루소가 살던 시대가 그랬어요. 어떤 나라 왕이 있고 어떤 나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일반 이제 대행인에 불과해요. 그들은 그게 왕이 됐건 통치자가 됐건 이해되세요? 따라서 절대 권력 가서 휴지 억지 거기 내가 갖다 줄게 그거 다시 주면 되는데 아, 괜찮아.
네. 아, 네. 시험지 안 잊어버리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플라톤은 루소는 통치자는 존재하지만 절대 권력을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기억의 국가 권력의 사용은 국가 수립 목적과 관계. 여러분. 국가 권력의 사용은 국가 수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15번은 비문학 문제니까 패스할게요. 16번 칸트도 별로 어려운 것 같고 17번 보자. 와, 17번의 갑이 플라톤이에요. 참된 실제를 모방한다. 그 다음에 예술은 모방이지만 그 더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 왜 더 아름답게 그려야 되냐면 완성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이게 꼭 화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극작가라고 할게. 그러면 내 영화에 나오는 이 착한 사람 더 착하게, 현실보다 악당은 더 악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아름다움과 추함 그리면 안 되고요. 이게 여러분 예술의 역할이 실제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는 게 뭐냐면 이데아에 있는 실제를 예술가가 최대한 비슷하게 모방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익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3번이 틀린 이유는요. 실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을 개연성 있게 표현해야 돼요. 또한 그 일어날 법한 일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초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플라톤 괜찮아요? 응? 플라톤 할 수 있어요? 예술의 본질을 현실에 추구하는. 그쵸. 이거 플라톤이죠. 이거 완벽한 플라톤이죠. 왜냐면 현실 세계 초월한 형상이 이데아니까. 그 다음에 예술은 아름다움과 선함을 구분하여 선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예술이 선함을 추구해야 되는 건 플라톤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굳이 선함을 추구할 필요가 좀 있다. 악당도 표현할 수 있다. 덕도, 부덕도 표현할 수 있어요. (18번의) 갑은 롤스, 을은 싱어. 최소 수혜자에게 아니요. 롤스는요. 원조에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갑이 칸트, 을이 루소, 병이 벤담인데요. 좀 어려웠네요, 이것도. 자, 일단 형벌의 결과가 사회 선 증진에 기여할 수 없음 그랬는데 결과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건 칸트도 인정해요. 다시요. 선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칸트는. 하지만 그 결과가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맞아요. 두 번째, 국가로부터의 추방은 형벌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루소는 추방도 형벌이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 C와 E, 사회계약에 근거하여라고 그랬는데 벤담은 사회계약이 없어요. 4번, 시민 자격을 상실한 살인자도 도덕적 인격으로 노노노 루소에게 살인자는 도덕적 인격이 아닌 그냥 적이에요. 5번, 야 이거 어려웠다. F가 지금 칸트가 벤담한 텐데 근데 칸트도 범죄와 형벌은 비례하지 않나요? 여러분 행위 자체의 해악성 그거는 칸트. 그럼 벤담하고 베카리아는 행위의 결과의 해악성이에요. 공리주의는요 자체의 해악이라는 건 없어요. 그 행위, 그 범죄 행위 결과의 해악성이 존재하는 거지, 자체의 해악성이라는 건 없어요.
20번 비문학 1번이 답입니다. 자, 3시 5분에 시작할게요. 그 두 번째 시간은 뭐 할 거냐면 오늘 받은 거 있죠? 이 N제. 여러분 N제가 이거 올해 180제 풀었잖아. 우리 지난주까지. 요거는 작년 90제야. 작년 90제. 요거 해설지까지 붙어 있으니까 요거 중에 중요한 거하고 나머지 전부 숙제고요. 예, 두 번째 시간에 봅시다.